돈이 많은 분은 왠지 자꾸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식한테 마치 나한테 잘해야지 그거를 물려줄 듯이 자식한테 자꾸 돈을 자랑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때때로는 며느리한테 자랑하는 분도 있고요. 사위한테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돈을 명분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로 조건부 사랑으로 오해받는 수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젊었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는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것만으로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내가 단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 듯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물론 슬프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러는 거는 조금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본인이 굉장히 쓸모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자꾸 찾고 싶어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과거에 자기가 하던 방식, 내가 좋아하던 브랜드, 내가 했던 방법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보다 굉장히 원칙적이고 우월하고 좋다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원칙적이고 우월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거해서 조금 자신보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삼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 좋다 싫다에서 시작해요. 그거 단순히 내가 좋다 싫다라고 생각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싫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좋은 거는 옳은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으로 합리화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무슨 수학 법칙이나 과학 법칙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우리는 어느 게 올바르고 어느 게 그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취향의 문제는 더군다나 전 국민을 갖다 상대로 해서 당신은 어느 라면을 먹습니까? 해서 한 사람도 안 빼고 조사를 해서 통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과연 내가 평균치에 속하는지 상대방이 평균치에 속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과거부터 쭉 이어왔던 나의 취향이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가치관을 갖다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노후에 흔히 하는 자랑과 이것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돈이 많은 분은 왠지 자꾸 돈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돈이 많은 분은 자꾸 그거를 자식한테도 자랑해요. 그러면서 자식한테 마치 나한테 잘해야지 그거를 물려줄 듯이 자식한테 자꾸 돈을 자랑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때때로는 며느리한테 자랑하는 분도 있고요. 때때로는 사위한테 자랑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내가 가진 돈을 명분으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로 조건부 사랑으로 오해받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한테도 그렇지만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식이나 가족한테도 돈은 자랑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왕년에 어느 회사에서 일했다, 왕년에 어느 직책에서 일했다. 그거를 한 번 얘기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젊어서는 계속 경험이 축적돼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얘기가 다양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할 얘기가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한 번 얘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상대방은 10번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에는 가장 빛났던 과거를 얘기하고 싶은 건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은 지겹게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진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은요, 자꾸 나는 젊은이 못지않게 건강하다라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 기분도 이해는 가요. 그러면서 같이 동년배인 사람들이 있을 때 마치 동년배인 한 사람이 아프면은 자신의 건강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미리 운동하라 그랬잖아, 나처럼 뭐를 해봐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상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앞에서 자랑하면서 나는 늙지 않았어,
나는 아직 괜찮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다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어떤 분들은 아까 돈이 있는 분은 돈을 자랑할 수 있지만 없는 분은 자랑할 수가 없지요. 똑같이 나름 자녀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이제 현재 진행이 아니라 멈춰서 전부 과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은 현재 진행형으로 조금 뭔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게 자식들에 대해서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 남들은 내 자식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자랑하게 되면은 점점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자랑을 한다는 거는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하면 자랑이 되는 거고요.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 그냥 알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자녀가 이미 변호사예요. 내 자식도 변호사가 됐어요. 얘기해요. 자랑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자식도 변호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자녀가 의사예요. 내 자녀도 의사가 됐어요. 얘기해도 자랑이 아닌 거지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랑은 나도 모르게 자녀가 조금은 생각보다 안 풀린 사람 앞에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뭔가 자녀가 안 풀린 사람 앞에서는 내가 그냥 알리는 것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자랑이 된다는 거를 갖다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갖지 못한 거를 저 사람이 갖고 있으면은 부러워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란 얘기가 조금은 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적 박탈감이에요. 나는 집이 없어서 막 이렇게 새를 얻을 곳을 헤매어 다녀야 되는데 내 친구는 집이 있다. 그거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절대적 박탈감이죠. 똑같이 사는데 나는 방 2개짜리에서 살고 저 사람은 방 3개짜리에서 산다. 그게 어떻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그거는 절대적 박탈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란 용어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동시에 존재해요. 사실은 절대적 박탈감으로 더 괴로울 수 있는데 상대적 박탈감이란 거로 약간은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내 고통을 견디기 좋게 하는 거는 좋은 용어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가진 절대적 박탈감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표현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면은 왠지 내가 박탈감을 느끼는 내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안 느껴야 되는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 사회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다 박탈감을 느낄 만한 거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박탈감을 느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우리 사회는 사람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상대적일 뿐이야.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 정신승리해봐. 하거든요. 그러나 절대적 박탈감을 아무리 상대적 박탈감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상대적 박탈감,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못했을 때 더군다나 그게 뭔가 우리의 사회적인 이슈랑 관계가 되었을 때 나만 못 가졌어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용어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박탈감을 스스로에게 매정하게 굴지 않았으면 해요. 왠지 박탈감을 안 느껴야지 제대로 된 정신인데 박탈감을 느끼니까 내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멀어지고 싶을 때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는 다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는 안 만날 수가 없을 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일단 항상 정답은 만나지 마세요예요. 그러나 안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요. 그럴 때는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가급적 소재를 다른 곳으로 계속 돌려야지요. 혹은 대놓고 선제적으로 부러움을 표현해서 그 사람을 조금 민망하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부러움을 표현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은 하면서 눈치를 채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눈치가 없이 더 신나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자랑을 했을 때는 그 소재를 돌리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진짜 화가 나 있고 내가 진짜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싶으면은 그 사람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한번 폄하해서 까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변호사야 그러면은
요새 변호사들 입에 입 풀칠도 못하는 변호사도 많대. 네 자식 얼마나 잘날지 잘 모르겠는데 왜 변호사를 시켰냐? 그러면 상대방은 자랑하다가 오히려 기분이 확 깨지지요. 나 요번에 발리 갔다 왔어. 그러면은 발리 요새 완전히 되게 안 좋대던데 갔을 때 너도 혹시 소매치기 당하지 않았니? 그러면 상대방은 김이 세지요. 그러나 이거는 한번 싸울 정신과 싸울 기계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구난방으로 얘기했지만 1번 자랑하는 사람들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랑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번에 A에 대해서 자랑하면은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자랑하고 C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렇게 되지요. 남이 자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과하게 야, 넌 좋겠다 뭐 이러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만 내가 이 자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더 자랑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봐가면서 해야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굉장히 나도 항상 기계가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을 화나게 해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자랑거리를 확 까버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명품 가방 갖고 오면 야, 너 요새 누가 그따위 거를 매니? 요새는 그거 한물 갔어. 그러면 상대방은 김이 새서 다시는 저한테 자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다 현실에선 어려운 방법입니다. 반대로 노후에 존중받는 대화법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노후도 그렇고요. 젊었을 때도 그렇고 내가 물어봤을 때 필요한 만큼만 딱 얘기해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묻지도 않고 내가 궁금해하지 않은 거를 갖다 확 많이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그러나 내가 동년배 친구끼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친구들이 얘기하지요. 그만해, 지겨워. 그러나 만약에 좀 내가 나이도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보다 만약에 내가 지위도 있다고 가정하잖아요. 상대방은 나한테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도 괜찮으면은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지 않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삼가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어떤 말을 싫어할지 미리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말을 조금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얘기도 덜 하게 돼요. 그래서 노년의 대화법의 첫 번째는 가능하면 적게 말하자인 거예요. 노년의 대화법의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전부 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만의 가치관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네 가지 타입으로 우리는 유형을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영어로는 뭐냐 그러냐면은 I'm okay, you are okay라 그래요. 나도 맞고 너도 맞아 그런 거죠. 두 번째는 I'm okay, you are not okay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우리들은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이런 분도 있어요, 진짜. I'm not okay, you are okay도 있어요. 항상 상대방이 맞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나는 틀리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I'm not okay, you are not okay지요. 어떤 건가 하면은 나한테도 인색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인색해요. 이런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사실 I'm not okay, you are not okay가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뭔가 원칙이 있는 듯하고 자기 조절이 있는 듯하고 그러나 I'm not okay, you are not okay는 같이 지내보잖아요. 진짜 짜증나요. 그러면 결국 뭐냐? 진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나의 일상생활과 관계된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집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그런 거는 이제 상대방이 집 사지 말라는데 그래 네 말이 맞아 집 안 살게 그럴 순 없지요. 돈을 갖다 어떻게 굴릴 것인가 나와 직결된 이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냥 대부분 그래 네가 맞아 해주면서 다툼을 피하는 쪽이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본인이 속하는 집단도 줄어들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 누구 하나라도 척치게 되면은 젊었을 때보다는 타격이 훨씬 커요. 그래서 NG가 난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그게 수학법칙처럼 1 더하기 1은 2 같은 게 아니라면 만약에 1 더하기 1은 2인데 상대방이 계속 1 더하기 1은 5라고 우기면 그때는 그래 네가 맞아 1 더하기 1은 5야 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명확한 게 아니라면은 그냥 다 NG가 난 거는 네가 맞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네가 맞아 하는 거에 좋은 점은 뭔가 하면은요. 내가 싫어하는 상대방의 얘기를 조금만 듣고 끝낼 수 있어요. 설득하려고 하면 더 오래 들어야 돼요.